안녕하세요. 오디오 유튜브 플레인즈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오랜만에 또 좋은 음질 만드는 방법, 좋은 음질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신품 오디오를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아직은 오디오에 대한 경험이나 정보가 부족하신 분들, 많지 않으시는 분들께서 가장 착각하시고 오류를 범하시는 부분,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하지 않은 너무 중요한 부분, 공간에 맞는 스피커 사이즈를 선택을 해야 된다. 깊이 들어가면서도 조금 더 간단하게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음질을 안내하기 위한 방법,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용자의 취향, 무엇보다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영순위죠. 둘째는 그 사용자분께서 오디오를 어떤 공간에서, 어떤 환경에서 사용할 것인가, 아파트 중에서도 거실이냐 방에서 사용할 것이냐, 스피커를 놓으실 장소가, 공간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두 가지 조건에 부합되는 오디오 제품을 잘 매칭을 하고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의외로 그런 점들을 파악하지 않으시고 특정 브랜드 혹은 특정 디자인의 제품을 나는 꼭 구매를 하고 싶다라는 일종의 이제 로망이라든지 아니면은 그에 대한 강한 신념을 이미 가지고 계시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컨대 내가 젊었을 때 어디 오디오 상가에 가가지고 스피커를 봤는데 이렇게 큰 가구형 스피커라든지 거인 같은 스피커라든지, 그거를 내가 나중에 성공하면 집에다 놓고 싶은 그런 로망을 가지고 있어. 그 정도로 크고 웅장하고 비싼 제품이면 당연히 음질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무조건 비주얼적인 측면만 이렇게 각인이 되어서 내가 나중에 무조건 그 제품을 사고야 말겠다. 그런 분들일수록 음악은 둘째치고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서 제품을 구매하시려는 그런 강한 신념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 이거예요. 이게 젊었을 때는 디자인도 이렇게 쫙 예리하게 빠져있는 스포츠카에 대한 로망이 있단 말입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한 목적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니 괜찮아요, 저는 그 스포츠카 타보던 게 로망이었어요 해가지고 그 스포츠카를 사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내한테 등짝 스매싱 당하겠죠? 등짝 스매싱만 당합니까? 사놓고 만족도가 별로 높지가 않아요. 정작 살 때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오디오 기기는 음악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음악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돈값을 하는 오디오인가? 이게 음질이 좋은 건가? 그런 의문이 생기면서 이거 잘못 샀나? 만족도가 별로 안 좋은데? 그런 생각을, 불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워낙 많이 했었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주제이긴 합니다만 오늘 영상을 또 따로 찍는 이유는요, 공간에 맞는 사운드, 사용자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좋은 음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예컨대 내가 오디오를 사용할 공간이 33평 아파트 거실이다, 혹은 그 아파트의 3평이나 4평 정도 되는 방에서 사용을 한다. 좀 다른 조건이죠. 내가 오디오로 좋은 음질을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중고음부, 중역대나 고음역대, 그리고 저음역대를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음역대가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만은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야 돼요. 모든 거를 다 완벽하게 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의 설명을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저음보다는 중고음이 더 중요하죠. 중역대가 사실상 모든 음악적인 정보를 더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중역대를 먼저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정말 빵빵한 저음, 진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저음을 들었었는데 집에서도 그런 저음 들어보고 싶었어. 혹은 오디오 전시회라든지 오디오 매장 같은 데 가가지고 대편성 클래식 음악을 들었는데 꽝꽝꽝꽝 하는 그런 바위가 이렇게 뚝딱 쪼개지는 것 같은 그런 압도적인 저음을 들었을 때의 쾌감을 나는 집에서 느껴보고 싶다. 그런 로망을 갖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런 저음을 아파트에서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집이 단독으로 뚝 떨어져 있으면서도 방음이 잘 돼 있고 가족들이 음악 듣는 거에 대해서 전혀 터치를 안 한다. 그런다면은 도전을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만은, 아파트라면은 진지하게 포기하셔야 됩니다. 불가능한, 무리한 부분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포기할 거는 포기를 하시고 훨씬 더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을 살려서 즐기는 것이 만족도가 훨씬 더 높을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 핵심 정보 나갑니다. 그 공간에서 만들 수 있는 최대 음질이라는 것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중고음이 쉽게 나오고 구동이 쉬운 스피커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요, 저음이 살짝 덜 나오는 스피커가 오히려 더 유리할 수가 있다. 그런 스피커를 쓰시면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하시는 작은 볼륨에서도 듣기 좋은 사운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환경에서 그런 제품을 선택하시라고 제가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오디오는 공간이라니까요. 오디오의 공간이
자동차 운전을 할 때의 날씨나 도로의 상태하고 비슷한 겁니다. 유명하고 좋은 제품, 남들이 많이 추천하는 제품이 무조건 좋은 음질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디오에서 공간이 음질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오디오를 세팅을 하시는 분은 신품 구매자분들 중에서 열에 두세 분이나 될까 말까 합니다. 내 오디오 공간에서 볼륨의 제약 없이 구현 가능한 저음의 상태가 100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최대치의 풀스케일의 저음으로 들을 수 있는 집은 거의 없어요. 한 50부터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50 정도 했더니 저음이 너무 가벼워요. 60까지 올려봤더니 그래도 살짝 허전하고 아쉬워요. 확 그냥 내가 한 90까지 올려봤더니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막 이제 막 연락 오고 내 공간에서 좀 아쉽지만은 감당 가능한 저음의 수치는 한 70에서 75 정도가 이상적이다. 그래도 아쉬운 대로 70에서 75 정도로 했을 때 부드러우면서도 감미로우면서도 적당히 탄력감도 있는, 양감이 아주 풍부하고 중량감이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은 적당히 타협을 해서 그래도 내가 좀 저음이 좀 타격감 있게 단단하게 나와줘야 되는 음악에서는 좀 단단한 맛도 좀 나와주고, 저음의 타격감이라는 것은 양감이 꼭 많아야만 타격감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저음이라는 게 부드럽게 일단은 양감이 좀 나와주면서 분위기 있게 뭔가 이렇게 스며드는 듯한 느낌의 저음이 나와주지만은 솜사탕처럼 딱 부드럽게 이렇게 녹아내리면은 그게 부밍으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다른 집에 울림을 주지 않아요. 다른 음역대에 방해를 주지 않아요. 거기에 약간의 단단함과 유연성과 탄력이 있는 저음이면 압도적인 양감과 압도적인 중량감의 저음이 아니더라도 분위기 좋으면서도 기분 좋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밸런스가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음질 밸런스를 내주는 오디오 브랜드가 뭡니까? 그 제품이 어떤 제품입니까?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정 브랜드와 특정 제품이 그런 밸런스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런 밸런스를 매칭과 세팅을 통해서 공간에 구현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오디오 제품이 이런 세팅이 가능해요. 근데 그 고유한 오디오 제품들이 가지고 있는 음색 밸런스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본인의 취향, 그리고 내가 오디오 기기를 사용할 공간, 이 두 가지 요건에 맞으면서 이 원하는 음색 밸런스를 만들기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 조금 더 어울릴 수 있는 오디오 제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사용자의 취향도 모르고 사용자의 환경도 모르는데 어떻게 브랜드를 먼저 추천을 하냐고요. 예전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청음실에 찾아오셔가지고 정말 솔직하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데요, 진짜 그래서 제일 좋은 제품이 뭡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는 가장 내가 원하는 짜릿한 중고음을 만들 수 있는 장비가 어떤 장비인지, 제품을 여러 가지 구매해서 내 공간에서 매칭을 수도 없이 바꿔보고 돌려보고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를 이해하시기가 어려우시겠죠. 여러분들께서 시각적으로 봤을 때 야, 저 스피커 멋지다, 크고 웅장하고 권위적으로 생기고 비싸게 생겨가지고 야, 들여놓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이즈의 스피커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각적으로 느껴지는 사이즈의 스피커보다 한 사이즈 작거나 한 1.5 사이즈 정도 작은 스피커를 선택하시면은 여러분들의 공간에 딱 맞습니다. 제가 그 사이즈 선택하는 방법은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제가 칼럼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어요. 지금 보기에는 그 자료가 좀 세련되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그 기준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컨대 9평 아파트라고 하는 33평, 34평 아파트의 경우에 대표적으로 많이 추천이 이루어지는 각 브랜드의 대표 행동대장격 인기 제품들, 예컨대 뭐 우포 유닛이 8인치 더블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8인치 더블만 하더라도요 33평, 34평 아파트 거실에서 감당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스피커를 베란다 쪽으로 놓고 부엌 쪽, 복도 쪽으로 앉아서 음악을 듣는다라고 하면은 청취 거리가 좀 더 멀어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 그렇게 전자제품이나 오디오 제품 배치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베란다를 확장을 했든 확장을 안 했든 대부분은 텔레비전이나 오디오를 벽면 쪽에 놓으면은 한쪽은 베란다 창문 쪽이고 반대쪽은 부엌이나 복도 쪽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앞뒤 거리가 짧아지잖아요. 그래서 뒷벽하고 떼지도 못할 뿐더러 그렇게 많은 분들께서 뒷벽하고 몇 cm 떼야 되냐 여쭤보시는데, 아파트의 경우에는 일찍이 그냥 그거는 포기를 하셔야 돼요. 50 몇 평 이상이 되지 않는 이상은 뒷벽에서 거의 대부분 못 뗍니다. 최소한의 의미가 있는 만큼 떼어준다고 한다면은 스피커 사이즈의 한 개 이상은 떼어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톨보형 스피커의 앞뒤 길이가 30cm가 대부분 넘어요. 근데 10cm 떼는 게 좋겠습니까? 20cm 떼는 게 좋겠습니까? 그래봤자 개찐도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스피커는 상대적으로 큰 스피커에 비해서 중고음이 깨끗하고
경쾌하고 발랄하고 섬세하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중저음이 살짝 적게 나온다 뿐이지 확실히 내가 욕심내던 스피커보다 한 사이즈 작은 스피커로 샀더니 저음이 조금 아쉽네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작은 스피커를 먼저 선택을 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앰프나 소스기나 케이블이나 오히려 스피커를 뒷백에 붙여서 저음을 증폭을 시키는 게 가능해요. 후처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애초에 저음이 먼저 왕성하게 많이 나와가지고 함몰이 되어버리는, 아무리 앰프 매칭이나 소스기기 매칭으로 음질을 깔끔하게 만들고 정돈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미 기본적으로 나와버리는 저음 양 자체가 집안을 함몰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후처리, 매칭이나 세팅을 통해 가지고 저음을 조절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져 버린다 이야기예요. 작은 스피커는 깨끗한 중고음이 금방 나옵니다. 그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시킨 대로 하시면은 아주 쉽게 깨끗하고 선명하고 입체감 있는 중고음이 쉽게 만들어져요. 좋은 음질을 만드는 방법은 일단은 소리의 정보를 담당하는 중역대를 얼마만큼 해상력이 좋게 만드느냐, 스테이징이나 입체감을 얼마만큼 멋지게 화려하게 확보를 하느냐, 더 빠르고 유연하게 부드럽게 만들어내느냐, 그걸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저음을 나중에 잡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일단 무조건 큰 스피커가 좋아 해가지고 저음 먼저 함몰되게 공간에 그냥 꽉 차게끔 저음을 만들어 놔버리면은 중고음의 깨끗한 느낌, 중고음의 하이엔드적인 느낌, 짜릿한 느낌은 일단 포기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음질을 만들m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답답함이에요. 답답함. 단순하지 않습니까? 답답하지 않고 깨끗한 음을 만들고 해상력이 좋은 음질을 만들고 중고음의 표현력과 전달력이 좋은 음질을 만들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저음을 줄여버리면 돼요. 예컨대 아파트라든지 좁은 공간에서 오디오를 하시고 앰프라든지 소스기기라든지 이런 뭐 오디오 배치라든지 이런 거에 투자를 많이 하시기가 어려우신 분들, 적정하게 조건을 타협해야 되시는 분들은 어차피 완벽하게 세팅 못 하세요. 공간은 제한적인데 정말 음악적으로 유연성이 좋은 음질, 섬세한 음질, 해상력 좋고 입체감 좋은 음질, 음악적이면서도 아날로그적인 이런 소리의 흐름이 좋은 음질, 이런 음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저음이 너무 무게감 있게 나오면 안 됩니다. JYP가 이 말은 진짜 명언이에요. 소리 반, 공기 반. 여러분들께서 공간은 제한적인데 거기에다가 이미 이렇게 큰 스피커를 넣어놔버려요. 그냥 소리만 100%가 되는 거예요. 중고음이 아니라 저음으로 이미 함몰이 되는 거예요. 순수하게 음악만 좋아서 오디오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 해상력이 얼마나 좋으냐, 저음이 얼마나 다이나믹하고 강력하냐, 그렇게 따지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음악 장르를 얼마만큼 음악답게 들려주느냐, 소리 반 공기 반의 사운드를 좋아하세요. 과도하게 힘이 실려져 있으면서도 각 오디오적인 특성을 최대한 살려놓으면 살려놓을수록 오디오 마니아분들은 좋아하는 경우가 있는데, 순수하게 음악만 즐기시는 분들일수록 그 음악 장르와 그 연주 자체와 그 톤의 분위기에 교감을 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 음악 장르 자체에 어울리지 않을 만큼 오디오 사운드가 튀어버리면, 강해버리면 그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하신다 이거예요. 세상에서 오디오로 만들기 가장 어려운 급수의 사운드가 최대한 자연스러운 사운드입니다. 그럼 뭐 알루미늄으로 돼 있는 스피커라든지 무슨 뭐 다이아몬드 베릴륨 들어가 있는 스피커라든지 결국은 끝까지 가게 되면은 중량급의 파워앰프 모노블록으로 막 물리고 하는 이유 자체가 당장에는 짜릿하고 강력한 사운드를 재생을 하지만은 결국은 종착점은 그 스피커도 자연스러운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서 금액의 투입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스피커 5천만 원, 앰프 가격 5천만 원, 소스기기 이렇게 하면은 그냥 쉽게 1억 넘어가는 거예요. 그 정도가 그냥 커트라인 정도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돈을 더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구매해서 좋은 사운드를 만들 수 있는 앰프 값으로 무조건 몇천만 원 이상 투자를 해야 완벽하게 구동이 되는 그런 스피커도 좋지만은 구동하기 쉬운 스피커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스피커인 겁니다. 구동하기 쉬운 스피커라는 것은 소리가 쉽게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중고음의 선명도라든지 입체감이라든지 해상력이 쉽게 구현이 됩니다. 소리의 이탈력이 만들어지면 소리가 선명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저음의 밀도감을 잡는 거예요. 중저음은 양감과 강력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탄력감과 밀도감만 있으면은 충분히 음악을 기분 좋게 들으실 수가 있어요. 최근에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좀 바빠서 고객 상담을 좀 한 적이 있는데요. 두 분의 사례를 이야기하자면은 한 분은 이제 아파트 거실에서 오디오를 이용하시고 또 다른 분은 한 3평 정도 되는 방에서 또 이제 음악을 들으시고, 두 분 공통점이 그래도 좀 감미롭고 자연스러운 섬세한 이런 음악을 주로 들으시는, 나름대로 조사를 하시고 공부를 하셨다라고 하시는데 두 분 다
굉장히 크고 멋진 스피커를 점 찍어서 이미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다행히도 그 제품들이 전부 다 저희 시청실에 전시가 되어 있고 시연이 가능한 제품이어서 다 들려드렸어요. 다 실망을 하셨어요. 해당 그 제품이 나쁜 제품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두 분의 취향 자체가 섬세한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기대에 비해서 좋다고 해가지고 한번 청음하러 왔는데 생각보다 별로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훨씬 더 저렴한 스피커인데도 작은 사이즈의 스피커로 매칭을 하되 올인원 앰프보다는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를 매칭을 하면서 스피커는 구동이 쉬우면서 작은 스피커인데 앰프는 한두 단계 정도 더 업을 해서 매칭을 했더니 그제서야 소리 반 공기 반 사운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하고 큰 스피커에다가 올인원 앰프 하나로 심플하게 끝내는 게 요즘의 추세이긴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그 유명하다는 스피커, 그 스피커 사면 돼요, 그렇게 추천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냥 심플하고 작은 올인원 앰프 물리잖아요. 그 스피커 성능에 70%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더라도 물론 사이즈가 큰 스피커도 좋은 음질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런데 공간이 좀 넓으신 분들, 볼륨의 제약이 좀 적으신 분들, 부피는 굉장히 큰 스피커인데 의외로 중고음의 깨끗한 느낌이 쉽게 나와주는 스피커들이 있어요. 그리고 중저음도 너무 무겁게 안 나오는, 중저음을 재생을 하는 게 너무 어렵지 않은, 너무 강력한 파워 앰프를 물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요구사항이 필수적이지 않은 그런 스피커들이 유리한 거예요. 자, 오늘도 이야기가 좀 많았습니다. 아직 경험이 없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꼭 제가 말씀드린 특징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오디오 세팅을 해보시면은 훨씬 더 합리적인 비용에 수업료를 덜 지불하시면서 바꿈질을 덜 하시면서도 만족스럽게 음질을 들으실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도 정말 좋은 영상으로 기획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